연극 배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양성애자, 위대한 대문호가 되다. 1805년 4월 2일 덴마크 오덴세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일용직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까닭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이 소년은 11살 되던 해 처음으로 희곡을 썼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리 냉담했고 이걸 글이라고 썼니라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소년이 크게 실망한 채 울상인 얼굴로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를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이제 막 돋아난 잎새를 보렴.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꽃을 피운단다. 이 잎새처럼 너도 마찬가지란다.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이 소년은 그 이후 많은 성장을 거쳐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영감을 받기 위해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갔는데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력과 화려한 분장에 매료되어 연극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연극의 매력에 빠져 훗날 연극 배우가 되려고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으나 정규 교육 부족으로 인해 배우로서 필요한 자질인 문법이나 발음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연극 배우로 성공하지 못하고 작은 무대에서만 전전긍긍하다가 자살까지도 생각했으나 그가 글솜씨에 재능이 있다는 걸 국회의원 요나스 콜린의 충고로 라틴어 학교에 뒤늦게 입학하여 문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학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이 학교장은 훗날 60세가 넘은 안데르센의 악몽에서도 등장하는 등 그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았다. 교장은 안데르센의 모든 창작 활동을 금지하고 하찮게 여겼으며 헤어지는 순간까지 그에게 악담을 내뱉었다고 한다. 이는 나중에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의외로 안데르센은 젊은 시절 주로 소설을 집필했으며 동화로 유명하지만 다수의 시와 희곡을 집필한 시인이자 극작가이기도 했다. 동화를 제외하고 잘 알려진 안데르센의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즉흥 시인이 있다. 소설가로서의 재능도 상당해 거의 첫 소설이었던 즉흥 시인의 경우 문단과 대중 양쪽의 호평을 받으며 바로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30살인 1835년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현대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어린이를 속이는 글이나 쓴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은 모양이다. 다만 명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앞에는 즉흥 시인을 집필한 뛰어난 소설가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이후 1840에서 60년대까지 유럽이나 미국, 터키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기행문 책자를 쓰기도 했고 작품적, 경제적 인정을 받으며 대문호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갔으나 1872년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뒤로 제대로 걷지 못했고 이후 여러 합병 증상을 보이며 자리에 누워 병마에 시달리다가 1875년 8월 4일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8월 11일에 거행된 장례식에는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9세와 루이세 왕비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좌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어 인종과 국가를 넘어 세상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어른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세계적인 대문호로 그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성년파리 소녀 등을 집필한 세계적인 문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한 사람의 가능성은 열매를 맺기 전까진 크기와 무게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새싹과 같아서 주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작은 꽃이 되기도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따뜻한 위로의 말로 서로의 가능성을 키워나간다면 세상의 온도는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 같아서 활짝 펼쳤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